개인적으로 친환경 건물이나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에 대해서 선생님이 공부를 했을 때는 더블 스캔이 에너지 측면에서 굉장히 친환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블 스캔을 굉장히 선호하기도 하고요. 더블 스캔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조와 디테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요. 골조 자체 외피를 바로 입히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할 게 굉장히 많지만 더블 스킨으로 가게 되면 안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시스템 창호와 같은 형태의 커튼홀로 가거나 벽으로 갈 수 있고, 바깥쪽만 우리가 골조랑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유리 파사드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 파사드를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계획 측면에서 좀 더 쉬워요. 돈이나 시공성 측면에서의 문제에서는 나쁠 수 있지만 계획 측면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 타워 설계를 할 경우에는 더블 스캔을 좀 선호했어요. 더블 스캔 형태를. 근데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더블 스캔이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것도 일종의 더블 스캔이죠. 이거 더블 스캔이라고 봐야 됩니다. 안쪽에 난간처럼 만들어져 있지만 떨어뜨려 놨죠. 이쪽 입면과 이쪽 입면이 사실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더블 스캔 형태. 지금 얘도 더블 스캔 형태죠. 더블 스캔 형태. 다 지금 더블 스캔 형태들이 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살펴보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을 할 때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들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구조 재료에 관련돼서 외장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적조 외부 결합에 관련된 조적조의 경우에는 외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외장재죠. 외장재랑 구조체랑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느냐, 디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 조적조에서 습식 방법과 건식 방법이 있는데 이때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테라코타와 타일 형태를 이용했을 때 건식과 습식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때 외장재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붕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할 건데 지붕은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장재 사실 내장재까지 들어가서 다 얘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외장재에 관련된 걸 먼저 여러분들이 일단 배우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장재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쪽을 배우게 될 거야 아마. 조작조에 관련된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조작조 같은 경우에는 충격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던가 지진 같은 횡력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가 조적조의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벽돌들이 구조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리가 이제 탈락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막아주기 위한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철사 같은 겁니다. 철사 또는 철망 이런 것들을 벽돌을 쌓는 중간중간에 얘네들을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예요. 깔아주면 이 벽돌이 이 안쪽에 있는 구조의 역할을 하는 애들과의 결합되는 게 상당히 강해지겠죠. 그래서 충격이 왔을 때도 이게 쉽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멘트만 발라 놓으면 얘네들이 이게 툭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안에 철사 같은 철망이 안에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다 끊어지지 않는 이상 이게 떨어질 염려는 없는 거죠. 그죠? 굉장히 보강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강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조적조 자체를 구조체, 그러니까 미장의 기능이 있는 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블록이거든요. 시멘트 블록인데 이 시멘트 블록 자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시멘트 블록은 회색, 밝은 회색이 나는 시멘트 덩어리잖아. 그죠? 근데 그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바깥 면에 마감재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처리가 됐어요. 마치 돌처럼 대리석 돌멩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면이 이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걸 그냥 가지고 와서 시공을 하게 되면 이 면이 그대로 노출이 되게끔 미장제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 뒤에 치장벽돌을 다시 붙여야 되는 일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치장벽돌을 따로 외장재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의 단점은 지금처럼 외단열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방법은 이제 외단열을 못하죠. 외단열을 못합니다. 그럼 내단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단열 성능이 취약해집니다. 그럼 결로 현상이라든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어지는 노출 콘크리트 같은 것도 외장재가 없다 보니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외단열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내단열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취약해요. 별로 이렇게 에너지 성능 면에서 좋지가 않아 노출 콘크리트는. 그런 것들이 뭐 문제점 중에 하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그래서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지금 하늘색이 단열재예요. 단열재를 놓고 바깥에 이제 벽돌로 치장벽돌로 마감을 하는데 그때 지금 보이는 아까 나왔던 철물들을 여기 이렇게 해서 몇 줄마다 또는 몇 센치마다 이 벽돌들을 잡아주는 이 구조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멘트 블록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처리해주는 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강재들이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강재들이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 안쪽에 이 안에도 이렇게 깔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철근이 이 시멘트 블록 구멍 사이에 이렇게 꼽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이 시멘트 블록만 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약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구멍에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고요. 요 철, 여기는 보강하는 게 얘를 붙잡아주는 용도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이 위에 보강 철물이라고 해서 철망을 쭉 깔아요. 그래서 이게 좀 강도가 조적조 자체가 횡력에 약한데 그 횡력에 저항하는 힘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철근이 필요해요. 철근이 세로 방향, 가로 방향으로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수평 방향에는 철망을 이렇게 깔아주고 수직 방향으로는 철근을 이렇게 넣어서 강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는 얘네들이 바깥쪽에 있는 외장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다른 형태들입니다. 지금 얘도 그렇고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는 벽면이 그러니까 지붕이죠. 지붕 얘도 사실 지붕입니다. 지붕면 이런 면과 만났을 때 처리하는 디테일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처리해서 안쪽에는 시멘트 블록이 들어가고 바깥쪽에 노출되는 곳에는 지금처럼 치장벽돌로 마감을 한다 뭐 이런 거고요. 이쪽에 치장벽돌로 이렇게 가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쪽에 지붕을 처리하면 구조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치장재가 아니라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이 밖에 노출되는 외벽면이고요. 이 안쪽으로 꺾여서 지붕면입니다. 지붕에도 당연히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지붕에 단열재가 들어가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다 들어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 형태죠. 트러스 형태의 철골 프레임이 있는데
이렇게 철골조를 만들어 놓고 철골조 자체를 지지하는 애를 조적조로 사용한 겁니다. 이 안에 이 밑으로 철골을 이렇게 H형광이나 I자형을 세운 게 아니라 조적조 위에 얘네들을 그냥 올린 겁니다. 지붕을 올릴 때 쟤를 그냥 이렇게 올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합구조 형태죠. 얘네도 복합구조 형태입니다. 전부 다. 지붕이 있고 지붕면과 외벽면이 만났을 때 얘는 지금 굴뚝인가요? 굴뚝처럼 생겼네요. 그때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정도만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구조벽이 있고요. 구조벽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벽 바깥쪽에 단열재가 들어가고요. 단열재 바깥쪽에 이제 마감 외장재죠. 외장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구조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세 개의 구조로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철물이 얘도 이렇게 나와 있죠. 철물이 이쪽 내장재랑 외장재가 서로 긴밀히 붙어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습식이 아니라 건식 방법이라 그래서 골조 자체에 얘를 벽돌이죠. 벽돌을 붙여서 이게 조적조가 아니라 콘크리트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마감재로 얘를 쓰게 되면 이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사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건식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렇게 철물 이용해서 얘를 고정한 거를 구조체에 연결시켜 버리죠.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버티게 됩니다. 잘 그 골조에 붙어 있게 됩니다. 조적조가 아니더라도 잘 붙어 있어요. 그때는 조적조 같은 경우는 철사 또는 철망 같은 애들을 썼는데 이게 그냥 콘크리트면 이 콘크리트 면에 요 애들을 붙잡아줄 수 있는 애를 이렇게 탁 박아버리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박아버리면 되는 건데 얘는 형광에다가 박아버린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위에 올라타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물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쭉 가서 이 뒤에 구조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탁 붙어 있는 거죠. 마감. 아까처럼 이 뒤에 조적조가 있는 데까지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바깥쪽에 박혀 있는 형태들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벽돌이 아니라 다른 형태도 충분히 이런 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 사이에 좀 비었죠. 사이 공간이 발생하죠. 이 사이 공간은 공기가 통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이 통하는 공간이 있는 이 방식이 건식 방법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좋은 점은 비가 왔다면 이 바깥쪽 외장재가 젖어도 이 젖어 있는 물기가 얘네들을 타고 이 안쪽에 있는 구조벽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빈 공간 때문에 또는 이 사이에 있는 단열재 때문에 전달이 안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열성도 굉장히 우수하고 에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습식보다 그래서 건식이 최근에는 이런 측면에 유리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건식 방법입니다. 이 사이에 단열재를 집어넣는 거죠. 얘가 단열재고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죠. 그럼 단열재도 있지만 단열재 밖에 공기층이라고 해서 빈 공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스티로폼 단열재고 요 밖에 공기층이 또 있으니까 차가운 공기가 있으면 여기에 공기층에서 한번 걸러지고 그 다음에 단열재가 있으니까 이 안쪽으로 전달되는 양이 굉장히 적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단열재 표시거든요. 이게 단열재 표시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단열재가 있고
단열재가 있고 이 뒤에 이게 구조 재료입니다. 구조 재료이고 여기에 바깥쪽에 이 구조를 덮칠 수 있는 프레임을 여기에 갖다 붙입니다. 프레임을 갖다 붙이고 프레임에 철물을 고정시켜서 외벽을 여기에 건식으로 갖다가 연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면 내단열 형태가 돼버린 거지. 공기층이 여기 중간에 들어오지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얘가 구조의 역할을 하는 애가 여기 들어있고 여기에 단열재 스티로폼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여기 조금 다른 형태로 굉장히 폭이 넓어요. 비슷한 형태입니다. 지금 보면 얘가 구조죠. 구조가 있고 이 구조의 바깥쪽에 판을 갖다 붙였어요. 지지할 수 있는 판을 갖다 붙이고 이 판에 철물을 고정시킨 다음에 바깥쪽으로 시장벽돌을 쌓은 거고요. 그 사이에 이번에는 공기층이 아니라 얘는 단열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벽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도 철물의 형태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에 끼워지게끔 위에서 아래로 딱 끼워가지고 고정되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이게 일괄적으로 요 평평한 벽면에 붙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얇게 자른 걸 붙이고 이쪽은 위에 쌓고 이렇게 다양하게 모양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 건식 방법입니다. 이제 나오는 거는 돌, 석재들입니다. 벽돌과 석재, 마감재로 쓸 때는 조금 다르죠. 마감재로 쓸 때 이 석재들은 굉장히 얇은 재를 써요. 뭐 예를 들면 3cm에서 2cm 뭐 요 정도 두께 되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돌이기 때문에 잘못 때리면 깨지죠. 그래서 구조체에 얘가 바로 고정되어 있으면 구조체에 조금의 충격만 있더라도 이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조체랑 살짝 떨어뜨려 놓습니다. 아까처럼 이런 철물을 이용해서 떨어뜨려 놔요.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돌을 여기다 끼우는 거야.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 콩을 파서 딱 끼우고 구조체에 이렇게 고정시킵니다. 약간 떨어져 있죠? 그럼 이 사이에 공기층이 만들어져서 바람이 일로 이렇게 통합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이 바깥쪽 외장재가 젖더라도 나중에 공기가 통하면서 얘가 마르도록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건식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돌이 있으면 위아래로 고정 핀을 이용해서 철물에 끼워두고요. 이 철물이 구조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하중을 견디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 위에 돌을 딱 끼우게. 그럼 그 사이에 이 틈이 있어요. 위아래로 다 틈이 있어요. 옆으로도 틈이 있어요. 그래서 줄눈의 역할을 하는데 그 줄눈을 우리가 벽돌 쌓듯이 모르타르를 발라서 메꾸지 않고 그냥 비워놓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비어있어요, 실제로. 이게 구조 콘크리트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철물이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위아래로 되어 있고 여기는 비어있죠. 틈이 이만큼 있어요. 철물 두께만큼 공기가 통하도록. 여러가지 형태가 있어요. 요즘은 이게 끼워졌을 때 그 모양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일부러 모양을 이렇게 한번 꺾는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처럼 안으로 이렇게 홈을 파서 쭉 집어넣는 이런 형태도 있어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구멍을 뚫어서 홈에다가 탁탁 끼워 넣는 겁니다. 단열재를 한 모습이고요. 벽돌도 아까는 모르타르를 발라서 어떻게 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 밖에 구조 있는 부분에 이 판을 붙여서 판의 자체에 고정시킬 수 있게 벽돌 자체가 만들어진 디자인된 이런 형태도 나옵니다. 테라코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벽면에 고정시키고 얘를 끼워 넣으면 됩니다. 끼워 넣고 나서 필요한 경우에는 몰탈로 이 사이를 메꿔 버리면 됩니다.
좀 간편하겠죠, 시공하기가.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엔 외장 패널인데요. 알루미늄 패널 또는 강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가 징크라고 부르는 게 강판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패널 이런 것들은 워낙 요즘 비정형 건물이나 이런 데 많이 쓰여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좀 봤을 것 같긴 해요. 강판 또는 알루미늄 패널 이런 외장 패널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붙이는데 조금 다르죠. 이거 자체는 이 패널 자체가 어,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아까 보이는 것처럼 철물을 이렇게 만들어 와가지고 덧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있으면 프레임에 바로 고정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요즘은. 그래서 여기는 프레임에 딱딱 끼우면 바로 완성되게끔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탁 끼우면 되게끔 쉽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공사가 쉽고 튼튼하고 잘 될까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 특허들이고 다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기계형 때문에. 쭉 한번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는 지금 외장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건 내장재로도 쓸 수 있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그냥 붙인 거죠. 여기를 벽면에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돌을 하나하나 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공장에서 만들어 온 거 그냥 탁 붙여서 끼워버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철망을 안에 붙이고 몰타를 한 다음에 얘를 탁 붙이는 거죠. 그리고 지붕이 나왔습니다. 지붕에서 볼 거는 이렇게 물 빠짐만 보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홈통이라고 그러죠. 여기다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딱 갈 때 물이 거꾸로 역류해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밑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고정을 지지판을 놓고 얘네들을 여기에 딱딱딱 고정해 준 다음에 그쪽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위에 덮어주는 것만 잘하면 사실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있으면 지붕 위에 이렇게 프레임을 복잡하지만 프레임을 다 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지붕 마감재를 썼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형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트러스가 있죠. 얘가 구조입니다. 구조가 있으면 구조 위에 지붕을 지지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넣어요. 이거는 구조체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붕 마감이 구조와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촘촘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촘촘한 프레임을 이렇게 깔고 그 위에다가 얘를 올려서 얘를 여기에 못이나 뭐 피스나 이런 다양한 접착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정시키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도리와 도리 사이 1.5m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1.5m라고 써있어요. 돼 있고 뭐 각도나 이게 몇 cm 정도 띄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있는데 반드시 이런 건 아닙니다. 약 30cm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두 그 정도쯤 됩니다. 이 프레임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못이나 드릴을 이용해서 뚫어서 박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깨질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지금 기와 같은 걸 만들 때 접촉제만 살짝 발라가지고 여기에 그냥 올려놓으면 하중에 의해서 압축력에 의해서 버티도록 하는 거죠. 특별한 뭐 어떤 장치를 하지 않더라도 얘를 이 위에 판 무게가 눌러줘서 얘가 여기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버티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한옥 같은 게 이런 형태로 많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다 뭐 못질하거나 피스를 박습니다, 사실. 이거 지붕에 옥상 정원을 했을 때 디테일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럴 때는 구조체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흙을 바로 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나중에 배수가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 들어 올려 놓습니다. 들어 올리고 그 위에 판을 깔고 방수 처리를 다 한 다음에 흙을 쌓아 올려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최소한 잔디를 심는 그런 정도로 하려면 구조체 바닥 상판에서 요 흙 높이까지 필요한 요 높이가 약 한 50cm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나무를 심을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1m 정도는 돼야 나무를 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형태의 트레이예요. 물이 나중에 빠지면 구조체로 가지 않고 빠져서 밖으로 이렇게 빠지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사지붕끼리 만났을 때 물이 모이는 지점에 처리해주는 방법, 물길을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으로 물길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이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게 하려고 만드는 거죠. 네, 이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면 디테일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디테일이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실제 실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료 자체의 속성이나 물성을 잘 이해해서 시공을 해주는 게 결국엔 디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발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디테일들이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은 조금 알고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해야 여러분들이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튼홀과 이제 외장 재료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더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알아도 사실 여러분들이 써먹을 일이 없다 보니까 아마 얘기해줘도 다 까먹을 겁니다. 그리고 크게 그걸 모른다고 해서 설계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이 정도 설명한 걸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정형 설계라든가 오피스 설계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지금 나왔던 외장재 그리고 커튼홀, 더블스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아마 많이 해야 할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번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잘 상기하면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디테일을 좀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좋은 설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 마무리하고요.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학기에 대면 수업을 못해서 더 재미있고 좋은 수업을 하고 싶었지만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는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다음에 또 우리가 수업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재밌는 이야기와 유익한 자료들을 많이 여러분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시험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